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제 일은 단열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해결이 안 돼서 저에게 다시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전에 업체를 한 번, 두 번 거쳤는데도 그 업체들이 단열 공사라고 했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걸 가서 제가 또 뜯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 경력이 뭐 10년, 20년 됐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관습처럼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해요. 자재도 옛날에 쓰던 자재 그대로 씁니다. 시공법도 옛날에 쓰던 방법을 지금은 똑같이 써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집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혹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는 주거 공간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수, 결로, 환기. 요 세 가지예요. 진단하러 가서는 이 세 가지 안에 원인이 뭐냐를 찾아주면 돼요. 누수가 원인이냐, 결로가 원인이냐, 아니면 환기 문제냐.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잡고 가는 거는 결로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가 많아요. 몰드 인스펙션, 곰팡이 진단을 통해서 결로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결론은 왜 생기냐?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단열의 문제죠. 그래서 단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업이 단열 인테리어 사업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집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많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공간에는 이런 문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많아요. 그 많은데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내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이곳의 사업성을 알고 이미 그곳에 진입을 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곰팡이 제거 단열 시공, 단열 인테리어 사업은요, 도배하시는 도배 사장님들, 목수, 목공 사장님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 이미 이거를 해오던 일이에요. 도배 사장님이 이렇게 도배하러 갔어요. 곰팡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덮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제거하고 덮습니다. 인테리어 진행할 때 벽지 뜯었는데 곰팡이 있어요.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많아. 그러면 이 인테리어 사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수 시켜가지고 이거 뜯어내고 여기 다시 해줘요. 이미 단열 공사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와 있고 하는 업자도 많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 단열 공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결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실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많은가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공사하러 들어가서 그 뜯는 곳 있잖아요. 방이면 방을 뜯게 되거든요. 철거를 해요. 저에게 일을 맡기는 그 소비자들은 저에게 처음 맡기는 소비자보다 먼저 그 전에 다른 업체에 맡겼다가 해결이 안 돼서 저에게 다시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전에 업체를 한 번, 두 번 거쳤는데도 그 업체들이 단열 공사라고 했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걸 가서 제가 또 뜯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단열 공사하는 업체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제대로 된 공사 업체나 사람은 그만큼 적다. 곰팡이나 결로는 뭐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곰팡이 어쩔 수 없어. 공사해도 또 재발할 거야.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에게 맡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2, 3년만 잘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열 공사는요, 할 때 제대로만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6년 차 됐다고 했잖아요. 초기에 공사하셨던 분들도 지금도 연락 오거든요. 하자났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저 이사하는데 이사 가는 집도 다시 해주세요. 사장님 그때 안방 했는데 애들 방 더 추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오세요. 6년 전에 공사해놨던 곳들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계라던가 뭐 단열이라던가 이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하자 보수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1년 중에 공사 들어가는 짜잘한 거 빼고 그냥 단열 공사하러 들어가는 곳이 100곳이 넘어요. 1년에. 만 5년이 넘었으니까 한 500곳을 했다고 쳐볼게요. 1년 동안에 저한테 AS 문의 오는 곳이 한 몇 군데 될까요? 있긴 있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AS 문의 오는 거는 한 건, 두 건입니다. 올해 한 건 왔어요. 단열 문제는 아니었고 딴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1년에 100곳 중에 한 곳이면 적은 편 아닌가요? 5년 통틀어도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단열을 뜯어내고 다시 해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6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요만큼은 검증이 된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단열 공사하는 분들이 단열 공사 받고 하자가 일어나는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사이에 다 하자가 일어납니다. 하자가 뭐예요?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결로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블루오션이라는 게 이 얘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 없지? 다 경력이 뭐 10년, 20년 됐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관습처럼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해요. 자재도 옛날에 쓰던 자재 그대로 씁니다. 시공법도 옛날에 쓰던 방법을 지금은 똑같이 써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저는 그래서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업을 실제로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쪽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뭐 단열 쪽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 이 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유튜브를 그 키워드로 검색해서 다 봅니다. 차 운전하면서도 듣고요. 일하다 때 틀어놓고요. 잠자기 전에도 그것만 봐요. 하는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상들은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게 뭐냐면 책입니다. 관련 키워드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을 이 책이 좋고 나쁨을 안 따져요. 그냥 다 봅니다. 세 번째, 논문자료 찾아봐요. 쉬워 보이시지 않죠? 보기에는 연구가처럼 생겼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도로 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할 때.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찾아봐요. 논문자료 찾아보고 관련 영상들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줄줄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게다가 저는 단열이니까 단열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곁가지로 연관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도배도 그렇고 페인트, 탄성코트, 실리콘, 인테리어 관련도 가구 배치, 뭐 몰딩, 목공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공부했어요. 일하면서. 그 공부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매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필요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 그냥 다 공부한 거예요.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냥 줄줄줄 나와요. 소비자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 안에 쌓여 있는 게 저도 모르게 풍성해지다 보니까 고객하고 말할 때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나요? 공부만 한다고 사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현장직은, 기술직은 현장에 나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영상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내가 그 글로 본 거는 반쪽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적용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내 몸으로, 내 손으로 습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은요, 현장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지만 익혀져요. 눈으로 한 번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다며 얼마나 교육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저희 일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는데 실제 난이도는 제가 생각할 기준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업들에 비했을 때. 그런데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가끔 현장에 놀러 오세요. 놀러와서 제가 하는 걸 보시고서 이거야? 뭐야? 별거 없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실제로 하다가 절 부르세요. 야, 이거 어떻게? 제가 가서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지식을 쌓았다면 기술도 같이 병행해 가야 돼요. 이 기술은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내가 손으로 몸으로 익혀가는 겁니다. 적용하고 실패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마음과 자세와 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익힐 수 있는 현장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현장 나가겠다. 평생 못 나갑니다. 지식을 내가 알았으면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일단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부족함을 압니다. 그럼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요. 공부하고 또 현장 나가서 적용해보고 이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성장시킨다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곰팡이 제거라는 그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곰팡이 제거 한 아이템만으로 이제 부업,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교육해 드린 적이 있어요. 6분들이 오셨고 교육을 해드리고 꼭 실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이게 실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해서 그분들한테 꼭 실습하시라고 하고, 저 원래 곰팡이 제거를 예전에는 부업으로 했어요. 낮에는 단열 공사하고요. 저녁에 상담을 다니고 또 한 가지는 곰팡이 제거하러 다녔어요. 불과 10분, 20분에 이제 수익이 얻어지니까 짧은 작업에 제가 하루 일정이 끝나는 게 보통 10시, 11시였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11시까지 움직이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곰팡이 제거를 끼워 넣어서 했거든요. 그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났더니 이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곰팡이 제거 작업을 막 잡았어요. 이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일정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셔라,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 배워 가시는 분이 있고 전혀 안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만족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그걸 직접 해보느냐 해보지 않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특히나 이런 기술직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과 그리고 실습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기술이 갖춰져 있어도 결국에는 소비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반드시 홍보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원래 그 전에 학원을 했어요. 20대 말부터. 한 4년 했거든요. 제 아래로 선생님도 한 10분 이상 두고 사업을 그렇게 하다가 4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인력사무소 나갔어요. 그때 만난 사장님이 방수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야, 나 쫓아다녀 해가지고 그 사장님 1년 쫓아다녔거든요. 그 사장님은 그 업을 20년 넘게 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분이 저한테 야, 일 좀 가르쳐줘. 야, 나도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냐? 이 얘기 하세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1년을 통틀어 보면 바쁜 달도 있어요. 건설 쪽, 이런 현장 쪽은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어요. 1년에.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어떨까요? 크게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는 지금부터예요. 추워지는 날씨. 이때부터 막 성수기입니다. 저도 오늘만 상담은 한 군데 있지만 견적만 지금 4군데 요청을 받았거든요. 상담을 다 잡아놨어요. 견적 보내준 것도 있고 하루에만. 계속 이제 연락이 끊임없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비수기는 여름이에요. 한 7월부터 9월 요때쯤이 비수기입니다. 저도 사업하고 한 3년 차까지는 성수기는 일이 막 몰려요. 근데 비수기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막 끙끙댑니다. 억지로라도 일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극성수기와 성수기로 다녀요. 그 말은 뭐예요? 비수기가 없습니다. 항상 일은 많아요. 고객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요. 고객님 언제쯤 하셔야 돼요? 뭐 급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 일정이 안 됩니다 하고 끊어요. 아예. 통화해가지고 저희한테 하시려면 한 달 이상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해서 괜찮다고 하는 곳만 가요. 그래도 일정이 그렇게 밀립니다. 한 3년 차부터는 비수기가 없어졌어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홍보예요, 결국에. 현장 쪽에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 왜 힘드냐면 과거 홍보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새로운 거를 도전을 못 하세요. 아직도 교차로에 매달리시는 분들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교차로 전화 광고에 매달리시고요. 소개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오는 건 블로그. 월에 쓰는 개수 자체는 줄었지만 블로그를 끊임없이 제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고, 또 숨고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숨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견적을 내는 입장이잖아요. 숨고라는 시장이 엄청 치열해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숨고에서도 꾸준하게 일이 들어와요. 처음에 숨고에 들어갔을 때 제가 월 한 2주 만에 30-40만 원 썼어요. 일은 하나도 못 건졌어요. 돈은 막 들어가는데. 저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돈을 10만 원 이상 안 쓰거든요. 그 안에서 다 쇼부를 보려고 해요. 근데 숨고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고객이 놀려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노다지다 해서 막 다 견적을 넣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고민과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수준 되면은 소개를 해요. 순구라는 거 있습니다. 활용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 처음 경험한 것처럼 처음에는 노다지네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근데 하다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아무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 포기합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성과를 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성과를 내는 거야? 해서 계속 팠어요. 심지어 순구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이나 거기에도 계속 참여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하면서 배워간 거예요.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순구에 월에 한 6만 원 정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몇백만 원 되죠. 그리고 카페에 입점하는 거라든가 온라인 홍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접근해 봅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요. 지금 제가 힘을 쓰고 있는 건 유튜브예요. 그래서 우리 글청계 대표님도 만나고 홍보는 내가 찾아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 너무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많은 거랑 내가 그걸 활용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또 내가 홍보를 지금 당장 스타트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꾸 피드백을 하고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들은 이거 조금 해봐서 이거 안 돼, 저거 조금 해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핑계가 늘어나지만 그거를 계속 내가 다듬어 가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생겨요. 그게 깔리다 보면 내 매출에 디딤돌이 하나씩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덜 나와도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서 꾸준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러면 저 같은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루가 그래서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걸 얼마나 해야 돼? 라고 했는데 한 3년 하니까 자리 잡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초창기처럼 그렇게 힘을 쓰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효율화됐죠. 왜냐면 아니까, 방법들을. 이 사업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또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원관리일까 생각했는데 직원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직원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봤을 때 비전이 보이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됐을 때 실제로 직장인의 가장 큰 보상은 급여잖아요. 그게 보상이 됐을 때 계속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또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처럼 네 번째는 비전은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처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거래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해보니까. 저 같은 현장 업자들은 자재를 일단 써야 돼요. 또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또 급한 자재들이 막 생겨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거래처가 만들어지고 거래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계속 삐걱댑니다. 일이 굉장히 매끄럽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거래처가 그 역할들을 해줘요. 이 거래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게 순환이 되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 자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거래처 관리예요. 근데 거래처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제가 단열 공사하니까 단열 자재를 쓰거든요. 항상 단열 자재를 사러 가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 전화로 물어보고 처음 갔습니다. 자재를 사러. 그곳에 계신 분들의 시선이 어떤 줄 아세요? 왜? 네, 이거예요. 제가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왜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대접해요. 제가 그곳을 가고 또 가고 1년 가고 2년 가니까 그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명절마다 선물 보내주시고 제가 그곳에 큰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뢰가 쌓여요. 이 사람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네. 뜨내기가 아니네. 뭔가 일을 잘하나 보네. 이제는 그 거래처에서 소개를 해줘요. 사장님 어디 누가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이제 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처에서. 단열 그 대리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재를 사러 가는 곳들. 지금 거래처가 4-5군데 있거든요. 이 거래처가 저에게 뭐가 되냐면 중개 역할을 해줘요. 소비자를 저에게 계속 소개해줘요. 제가 따로 홍보를 안 해도 이 거래처에서 소개해주는 것만 해도 월 매출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플러스 되는 요인이죠. 다.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저도 이분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되겠죠.
반짝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꾸준함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이분들하고 거래하고 돈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거래가 할 때 이분들이 봤을 때 뭔가 깔끔해야 됩니다. 한 분은 그 거래처 직원분이 자기 집에 인테리어 하는데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단열하는 사람이잖아요. 턴키라고 하잖아요. 전체로 진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에게 굳이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빼가지고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물어봤어. 왜 저한테 맡기셨어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차를 항상 보셨대요. 저희가 물건을 실으려면 탑차를 끌고 다니는데 탑차에 문을 열잖아요. 그 안에 보면 다른 업자들은 엄청 지저분하대요. 막 다 섞여 있고 저희 차는 항상 깔끔했대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보실 때 제일 깔끔하고 항상 정돈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신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렸어요. 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단열업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래도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진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가 그런 역할들이 돼요. 내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좋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거래처들이 저를 위해서 일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거래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4가지 크게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업계나 이런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것과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렸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Q&A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어떤 것든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